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국일입니다. 에디입니다. 네. 저번 편에 이어서 이제 같은 분이 질문해주신 내용인데 그렇죠. 저희가 컨텐츠를 나눠서 네, 시간이 너무 길어지니까 최대한 짧게. 그 같은 분이 이모모님이 질문하신 두 번째 질문입니다. 특수 성분에 관한 말씀을 듣다가 궁금한 게 제조사에 원하는 성분이 없을 경우 그 성분만 어떻게 따로 구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해줬습니다. 네. 자, 한마디로 말해서 화장품 성분에 대한 질문이에요. 성분에 대한 질문인데 특수 성분이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든 화장품 OEM 제조업체에서 현존하는, 그러니까 화장품 성분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성분을 성분 사전이 있습니다. ICID라고 International Cosmetic Ingredients Dictionary. 네, ICID. 그 안에 포함된 성분으로만 화장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국제적인 법이에요. 별도의 특수한 성분이 ICID에 없으면 뭐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러면 수출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화장품을 수출입하기 위해서는 ICID에 등재된 성분만 쓸 수 있고 거의 대부분의 ICID에 등재된 성분으로만 화장품을 만듭니다. ICID에 등재된 성분이 뭐 몇천 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성분들을 다 화장품 제조회사에서 가지고 있진 않겠죠. 그러면 특수한 성분들, 보통 특수한 성분들이라고 하면 기능성 성분들, 굉장히 고가의 성분들을 얘기하는데 그런 성분들은 화장품 업체에서 가지고 있지도 않고 성분의 종류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화장품 회사에서도 그 성분에 대해서 존재 자체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우리가 컨택을 해서 우리가 구매를 해서 우리가 화장품 제조사로 보내줘야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특수 성분 화장품을 어떻게 구하는가, 그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이거는 특수 성분 화장품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서칭이 필요한데 이 서칭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는 약간 케이스는 다를 것 같아요. 내가 인터넷 서칭을 하다가 어떤 성분을 찾아내서 그 성분을 화장품 제조사에 문의를 하고 화장품 제조사에선 그런 성분은 우리 취급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혹은 화장품 제조사에서 그 성분 핸들링하는 업체 알고 있다, 내가 소개해 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게 아니면 이런 절차가 아니면 그럴 수는 있어요. 반대로 화장품 특수한 성분을 전문적으로 핸들링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화장품 성분 업체라고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럼 그런 업체에 컨택을 해서 내가 궁금한 성분에 대해서 문의를 하고 그 성분이 있다 없다 이렇게 답을 들을 수 있겠죠. 혹은 그게 아니면 니네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화장품 특수 성분에 대한 리스트를 보내줘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취급하고 있는 특수 성분의 리스트가 오겠죠. 그럼 그 리스트 중에서 제가 괜찮은 걸 뽑아서 따로 별도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견적서 뭐 이런 식입니다. 자, 품명 하이드라프로텍톨? 이거는 상품명이에요. 상품명. 그러니까 이런 성분이 존재하지가 않아요. 이건 품명이다. 품명.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렇죠. 나일론 같은 거, 혹은 테프론?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산악 옷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원단, 그 상품명 뭐죠? 고어텍스. 그렇죠. 고어텍스. 그렇죠. 고어텍스 같은 거. 그죠? 회사명, 뭐 브랜드명. 미원 같은 거죠. 미원. 그죠? 미원은 상품명이잖아요. 그런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미원은 L-글루타민산 나트륨이잖아요. 화학 성분은. 근데 상품명을 미원으로 한 거잖아요. 우리가 MSG라고 부르고 있고, 그런 것처럼 이것도 뭐 하이드라 어쩌고 저쩌고, 이거는 상품명이고 요거의 화학명, 그러니까 학명인 거죠. 학명. 학명은 글루코사민 글라이칸 어쩌고 저쩌고 화학 성분을 컴플렉스한 복합체입니다. 이 복합체를 하이드라 프로 뭐 해가서 상품명으로 만들고 그거를 프랑스에 있는 세더마라는 회사가 제조를 하고 그 단가는 키로당 12만 원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키로당 12만 원짜리를 MOQ가 10kg라는 거예요. 그러면 12만 원에 10kg면 120만 원이죠. 그럼 이 원료는 한 번 구매할 때마다 120만 원어치를 구매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내가 5,000개를 만든다. 그러면 120kg를 5,000개로 나눴을 때 용량이 예를 들어서 100ml짜리를 100ml짜리 화장품을 5,000개를 만들면 어떻게 되죠? 용량이 50kg잖아요. 500kg죠. 500kg. 그럼 500kg에서 10kg가 되니까 함량이 정해지겠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10kg 나누기 500kg 하면은 2%인가? 계산해가지고 하여튼 첨부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함량이 정해지겠죠? 그러면 그 함량을 다 넣을 것인가? 2%면 2%를 다 넣을 것인가? 혹은 제조사 권장량이 있습니다. 또 성분들은 이거는 권장 함유량이 1%다 혹은 1.5%다 이런 식으로 권장량이 있어요. 그럼 난 권장량만 넣을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2%인데 권장량이 1%다. 그럼 1%만 넣고 1% 남잖아요. 5kg가 남겠죠. 그럼 절반이니까. 그러면 그 5kg는 제조사에 보관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에 리오더 할 때 그 보관해 놓은 성분을 다시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5,000개를 만들었는데 그 제품이 실패했다. 그럼 뭐
그 성분도 같이 날린다고 봐야 되겠죠. 다시 제조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그 성분을 이용해서 다른 제품을 런칭할 때 또 사용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화장품 특수 성분은 이런 식으로 컨택을 하시면 됩니다. 자, 화장품 특수 성분에 대한 리스트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이게 보면 이것도 TM이 붙어 있으니까 상표명인 거죠. 상표명. 화학 성분명이 아닙니다. 에센스킨이라는 이 상표명이에요. 상표명. 이 상표를 만들어서 한 화학은 이겁니다. 칼슘 하이드록시 메티오닌 뭐 이런 화학명이 있는 거죠. 화학 구조는 이렇게 돼 있고, 그럼 여기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읽어보고, 이런 PDF가 얘네가 하는 특수 성분마다 PDF가 다 있어요. 보통 PDF가 짧으면 10장, 뭐 길면 20장 이렇게 돼 있어요. 뭐 임상 결과도 그 안에 들어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읽어보고 거기서 마케팅 포인트를 찾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특수 성분들은 다 상표명들이 있습니다. A, B, C, D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그 상표명들이 어떤 화학 성분의 컴플렉스로 이루어진지 다 그것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화장품에서 쓰는 특수 성분들은 비슷비슷해요. 무슨 말이냐? 펩타이드 베이스냐? 펩타이드. 혹은 무슨 또 뭐가 있을까? 하여튼 펩타이드 말고도 몇 개의 어떤 핵심 성분들이 있는데, 어떤 성분을 베이스로 한 이 상표냐, 그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원하는 거는, 이 화장품에서 우리가 기능성 성분이라고 얘기하는 몇 개의 대표적인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한 특수 성분을 찾아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에 난 펩타이드 복합물을 넣을 거야, 무슨 복합물을 넣을 거야, 무슨 복합물을 넣을 거야, 이렇게 하면 되고, 이 상표들도 또 카테고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안티에이징 카테고리다, 혹은 뭐 아이크림 관련 카테고리다, 혹은 뭐 미백 관련 카테고리다, 혹은 뭐 어떤 필러의 역할을 하는, 화장품으로 필러의 역할을 하는 어떤 카테고리다, 이런 식으로 그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특수 성분을 찾아서 단가를 확인하고 마케팅 포인트를 잡고 괜찮겠다, 마케팅 포인트로 좋겠다, 혹은 이런 PDF 자료에서 왠지 전문성, 저희가 상세 페이지 잘 만드는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증거 마케팅을 해야 된다, 근거 자료들을, 에비던스를 첨부해서 만드는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아직 안 보신 분들 있으면 한번 보시고, 그런 것처럼 이런 전문적인 PDF, 제조사 PDF니까 이런 PDF에서 우리가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첨부해서 상세 페이지를 좀 더 전문성 있게, 좀 더 신뢰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데 응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컨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화장품 그 성분 유통사한테 얘기를 해서 그 성분을 구매하고 OEM 업체로 보내면 OEM 업체에서 알아서 화장품 제조할 때 넣어준다. 그 다음 용량이 만약에 남으면 보관도 해준다. 하지만 그 제품이 리오더가 안 들어가고 하면 남은 성분은 버릴 수도 있다.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에디군 질문. 이게 우리 회사에서 CMT랑 완사입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 뭐냐면 CMT는 저희 원단을 저희 브랜드에서 구매를 해요. 네네. 특수한 원단을 쓰고 싶어서. 네네. 뭐 유럽의 뭐 좋은 원단을. 그렇죠. 근데 그게 공장에 장인이 한 땀 한 땀 따는 원단. 원단은 한 땀 한 땀 따지 않아요. 네네. 그래서 그거를 생산업체에 우리가 사서 보내. 그럼 생산업체는 그 외에 부자재나 이런 거, 공임, 만드는 비용만 저희한테. 그렇죠. 노무비 같은 거. 네. 네. 그런 게 드는 거고, 그 완사입은 생산업체에서 원단까지도 구매, 우리가 연결을 시켜줘. 난 이 원단을 쓰겠다. 그래서 그 원단을 사서 그 전체 납품하는 거에 원가를 저희한테 받는 거죠.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근데 두 개의 차이는 CMT랄 경우에는 원단의 핸들링 차지를 첨부하지 않는 거고, 본사에서 그렇죠, 그렇죠. 네네. 완사입 같은 경우에는 원단의 핸들링 차지도 거기에 부과되는 형태거든요. 그렇죠. 이 특수한 성분을 별도로 구매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 생산업체에 부탁해서 구매하도록 하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합니다. 네, 에디가 말한 거랑 비슷해요. 화장품 제조사에서 또 특수 성분은 자기들이 핸들링하기 귀찮은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쓰는 일반적인 성분들이 있습니다. 정제수라든가, 정제수 같은 건 당연히 화장품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뭐 글리세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화제 같은 것들은 굉장히 많이 쓰는 성분이기 때문에 대부분 화장품 제조사에 다 갖고 있고, 떨어지면 바로바로 발주하는 업체들도 당연히 존재하고, 근데 특수 성분들은 자기들도 핸들링을 정말 가끔 하거나 뭐 아예 안 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핸들링 해주는 업체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귀찮아하죠. 왜냐면 뭐 마진이 얼마 되지도 않고 자기들 번거로운 일만 생기니까. 그러니까 성분 그냥 우리한테 보내주면 내가 만들어내 줄게, 뭐 이런 식이니까, 이런 식으로 특수 성분을 핸들링하는 건 어렵지 않다. 중요한 건 뭐냐면 마케팅 포인트로 잡을 수 있는 성분인가가 오히려 그게 더 어려운 거지, 특수 성분을 핸들링하는 것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예, 보관도 어렵지 않고. 자, 그럼 여기서 화장품 특수 성분에 대한 컨설팅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이나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꾸준히 계속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언제든지 다 답변해드리는 영상 계속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 감사합니다.